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한국경제TV에서 월수목 1시 30분에 이성로의 텐텐베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는 매주 목요일 12시 30분에 종목 상담, 국민고충 처리반, 제가 또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같이 조금 시장을 혼자 풀어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종목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어려운 문제 저하고 함께 풀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거에 매일경제, 서울경제TV, MTN 모두 다 제가 수익률로는 1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한국경제TV로 스카웃이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기 받아가지고 더욱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 PC 경제지표 괜찮았다, 그죠?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났고, 자, 두 번째 이제 외환보유고, 환율, 인정할 건 인정해야 라는 단위로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위기는 길고 기회는 짧다 라는 내용. 그래, 포트에 넣어야 될 핵심 주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커뮤니티, 주식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데는 한 번씩 나오는 얘기들이, 야, 미국도 이제 끝났는갑다, 꼭지 쳤는갑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이 미국이 현재 글로벌 증시의 주도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도 패턴을 보이는 이유가 최근에는 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트럼프가 진행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정책들이었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시장 경제론자입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서 맡기면 그에 따른 낙수 효과로 경기는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급락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일부 커뮤니티 게시판 글들을 보면서 그거는 조금 잘못된 오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또 빠르게 금요일장에서 또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미국장에 좀 나타냈었습니다. 자, 다우 증시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장중에 하락을 했던 포인트 대비해서는 조금 맞고 빠지는, 장중에 이제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장 후반에 이렇게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100%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더라도 지금 봐야 되는 것은 현재 단기적인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 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락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거고, 현재 구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좀 더 강하게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전날 크게 걱정을 했던 부분 중에 한 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하락이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 내에서 상당히 하락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히려 양봉을 형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닥 신호가 검출되면서 바닥에 대한 부분으로 시가부터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상승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끌어가는 것들이 AI 기술주 관련이었고, 그에 따라서 또 미국 내 반도체 기업인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반등도 결국에는 우리 이렇게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제 외환보유고 환율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시장을 저는 무작정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빨간주식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도 그냥 무작정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정말 시장이 안 좋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저를 믿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막연히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조건 시장은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뻥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많은 얘기가 돌고 있는 것 중에 한국 증시가 여기서부터 크게 하락할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음모론들이 대단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음모론들을 100% 허위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해서 위기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팩트는 확실하게 알고 지금 상황에서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인정하고 가져야지만 시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정말 안 좋다면 우리나라 증시만 글로벌 증시 안에서 빠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것도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그럼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외환보유고에 대한 부분인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4,100억 달러 밑으로 안 내려갈 것이다. 자, 아이러니한 게도 2022년부터 외환보유고가 확연하게 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2022년도 초에 이제 한번 4,100억 달러까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4,150억 달러까지 내려오는 부분이었는데, 이창용 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4,100억 달러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걸 바꿔서 얘기를 해본다면 4,100억 달러가 깨진다면 위기다라는 얘기예요. 4,100억 달러가 깨진다면 그때는 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정부에서는 상당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4,100억 달러가 깨지면 4,000억 달러까지도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4,100억 달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 4,100억 달러가 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간에는 시장이 위기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4,100억 달러 깨지면 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만 왜? 4천억 달러 깨질 수 있으니까. 4,100억 달러 깨지면 왜?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근데 지금 상황에 그렇게 된다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의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다만 지금 시장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IMF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 정부에서도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매수가 안 들어가는 것은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가 바로 이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이 환율이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1450원 환율은 우리가 상당히 원화 초약세 구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450원을 넘었었던 게 세 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1998년도 IMF입니다. 자,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1450원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된다. 자, 아니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달러가 약세 구간이 아닙니까? 일본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도 최근에 상당히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를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일본은 일부러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초저금리를 유지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초저금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도 약세기 때문에 우리도 약세가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 말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자, 또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약세를 보이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자, 유로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자, 현재 유로 달러 추이를 보면 유로가 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 추이보다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달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유로 달러는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유럽에 수출할 때도 상당히 환율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수출하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 중국, 유럽입니다. 그럼 이런 수입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런 수출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수입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음모론적 시각에서 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좋다고 보기는 힘들다.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환보유고라든지 또는 환율에 대한 문제는 인정해야 되고, 대신에 이걸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위기는 길고 기회는 짧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정치 테마주에 대한 급등락이 많이 보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분들이 대표님 바닥만 되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이제 위기라고, 지금 현재 시장이 위기라고 볼 때 이런 위기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어느 때나 위기는 길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시장이 금방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바닥권역까지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데까지 2주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오는데 이틀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2일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2주는 암흑의 시간입니다. 위기는 훨씬 더 길었다는 거죠. 항상 이런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는데 대신에 항상 위기는 길입니다. 오늘도 위기일 수도 있고 내일도 위기일 수도 있고 어제도 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기회는 짧아요. 기회는 금방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막상 기회가 와도 여기가 맞나? 하면서 좀 더 기다렸다 내일 해보지 뭐 이러면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어요.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주식을 하면서 8월 5일 날도 시장이 급락을 했었다 그죠? 지금 매수 포지션입니다.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었습니다. 해도 쉽게 손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9월 9일 날도 급락했을 때도 바닥이라 해도 쉽게 손이 안 나요. 이번에 12월 10일 날 바닥이라 해도 쉽게 손이 안 나갔죠. 근데 이날 이후로 시장은 반등이 나와요. 착.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또 보면 또 살려고 해도 또 시장이 또 빠지죠. 위기가 또 길어지는 겁니다. 또다시 기회는 올 겁니다. 기회는 올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기는 길고 기회는 짧다. 지금 현재도 위기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위기 상황이 길어지는 것처럼 짧지만 기회는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온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는 위기지만 항상 이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기를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저하고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트에 넣어야 할 핵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주말 이런 뉴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 조선업 강화법을 발의했다. 트럼프 측 한 달 전 한국에 협업을 문의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K조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드렸죠. 트럼프의 98년도 옥포조선을 방문했을 때, 지금의 트럼프와는 많이 다르죠. 50대 트럼프입니다. 이 옆에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첫째 아들. 상당히 첫째 아들 지금 얼굴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죠? 두 번째 부인과 같이 항문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조선주는 포트에 반드시 하나 이상 가져가시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보면, 자, HD 현대미포 잠깐 볼게요. 자, HD 현대미포 월봉일 보면 지금 앞서 이제 2008년도에 하락을 했던 자리를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동성화인텍, 자, 동성화인텍도 앞서 이제 2008년도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2017년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로 2017년도 고점을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해나가는 구간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조선 업체들이 현재 월봉상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 흐름을 들어가고 있는 양상들인데,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사이클이 돕니다. 사이클이 돌게 되고, 그런 사이클이 돌면서 우리가 이제 실적도 연동되고 업황도 연동되면서 주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지금도 이런 조선업종이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과거 2차전지가 2017년도부터 크게 급등이 나왔었던 것처럼 현재 조선업황 같은 경우에도 달라지면서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조선업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엉덩이가 무겁고 쉽게 안 움직인다,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트럼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뭘까? 자, 그러면 거기에서 중국과의 대한 경쟁 관계에 있고, 중국을 규제를 했을 때 가장 큰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조선업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전 세계 전쟁 종식을 시키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건을 확대하고 거기에 경기부양 모멘텀을 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조선업황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조선사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힘들더라도, 시장이 무기력하더라도, 위기가 길어지더라도 이런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짧게라도 계속 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포트에 조선업종을 하나 정도 보유하면서 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 얘기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가 화요일날 바닥을 찍었던 자리까지 이번에 한번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저는 조금 과하게 빠졌다고 봤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월요일장에서는 갭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금요일장에서 마지막 종가 매매를 저희가 회원분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국내 증시가 갭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현재는 우리가 이제 변동폭 자체가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상방도 조금 제한적이고 하방도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질수록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선주는 반드시 한번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낙폭과대 또는 정치 테마에 대한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85% 이상이 신저가를 찍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오히려 지수와 관련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좋다. 왜냐하면 지수도 그만큼 많이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 자체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 정치 불확실성에서 온 시장에 대한 하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해소가 되면 될수록 좀 더 빠르게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이런 위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대신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 자리가 머지않아 다가왔다 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할 수 있는 것은 1월 랠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 1월 랠리를 저하고 함께 기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풀어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월요일에도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텔레그램 채널 적으셔도 되고, 또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여기 링크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건 무료니까요,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저하고 함께 시장을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